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3일 토요경마 12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월초 경마이긴 합니다만 월초 경마에서 기복만은 좀 많이 출전했어요. 그렇지만 출전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역시 까다로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 일요일은 뭐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모두 좀 고배당이 많이 양산이 됐던 그런 레이스였죠. 제가 노리고 왔었던 복병들은 뭐 선전으로 많이 이어졌어요. 백판급의 마필들. 그렇지만 이제 후차권에서 조금 제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좀 고배당을 놓치는 좀 안타까운 경주가 좀 많이 흘러갔고, 지난주는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였었죠. 글로벌 퓨전의 오레이즈 위너, 또 160배짜리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역시 좀 고배당 흐름이 기존은 계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3경주 9경주, 12경주, 마지막 12경주, 3경주, 9경주, 12경주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인데요. 배당판은 11마 챔피언킹, 또 9마 슈마, 또 안쪽에 4분마 즐거운 함성, 여기 이제 12분마 스페로까지 팔려나가는데, 저는 뭐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챔피언 킹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왔고 인기 1위 마필인데, 피카의 자마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은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성에서 뭐 충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저는 오히려 굿마 슈마의 입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슈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역시 9번 게이트였었는데 이게 모래에 대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도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모래를 맞고 뭐 뒤로 쳐졌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또 올라오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준 마필이죠. 오늘 또다시 9번 게이트인데 뭐 유승환 기수가 지난번에 이제 첫 기승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필의 특성을 뭐 충분히 파악했을 거로 봅니다. 9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기는 모래를 안 맞고 선위권, 외곽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뭐 지난번에 끝걸음을 감안해보다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보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굿마 슈마를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12분마 스페로란 마필도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있어요. 충분히 역시 뭐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슈마와 12번마 스페로, 9번, 12번을 기본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번마 산이슬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뭐 산이슬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단독 산행까지도 무난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스피드는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단거리에서는 뭐 충분히 활약이 가능한데, 뭐 문세영 기술까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고, 편성이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산이슬은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에이스고요. 후자권은 좀 까다롭습니다. 안쪽에 1번마 인조이 마이쇼, 2번마 호크 아이즈, 4번 문나이트, 뭐 7번 포풍대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특히 이제 안쪽에 1번, 2번이 많이 팔려 나갈 텐데, 물론 이제 1번마 인조이 마이쇼가 뭐 페루비치 기수까지 기승을 했고, 또 지난 공백을 가지기 전에 2월 달에 뭐 가능성 있는 거를 충분히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저는 뭐 인조이 마이쇼의 그 앞으로의 그 발전의 여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1번 게이트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고, 호크아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은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뭐 6월 달에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또 레이스가 좀 잘 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따라서 안쪽에 인조이 마이쇼와 이번 호크아이즈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 마필로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4번만 문나이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나이트 같은 경우도 뭐 액면적으로는 뭐 밋밋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1300이 아니라 1000m입니다. 그동안 이 마필이 1300을 뛰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마필이에요. 1000m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훈련도 조교도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또 전개적으로 보면 문나이트가 이번 경기는 선의권에서 움직이죠. 뭐 3번마 산이슬이 선행을 가고, 물론 이제 안쪽에 뭐 인조이 마이쇼나 호크아이즈도 1번, 2번 게이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앞에 붙이겠습니다만, 문나이트 역시 선의권이에요.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면 1000m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문나이트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번 경기 복병은 4번마 문나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기는 뭐 세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레이스죠. 6번마 로켓로드, 7번마 창조력 파괴, 여기에 9마 리더포스, 세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안쪽이 뭐 1번마 피코탕, 2번 마이티와 뭐 3번마 리드킹, 요런 마필도 만만치 않게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일단 인기 마필 세 마필 중에서는 저는 9번마 리더포스를 가장 세게 봅니다. 뭐 리더포스를 일단 뭐 주력 단통 막건으로 노리고 할 텐데요. 혈통도 기대시도 굉장히 높아요. 데뷔 전에도 뭐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대기로 팔렸던 마필인데, 아쉽게 3차에 머물렀는데, 그때 당시에 결승선을 다 와가지고, 뭐 또 진로가 막히는 좀 불운도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입상 여부를 떠나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가장 많다.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 리더포스가 가장 낫다 보여지고, 로켓로드나 뭐 창조력 파괴도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창조적 파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골마김의 여파가 좀 남아있고, 지난번 경주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창조적 파괴도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신의 마필 한두를 강하게 노리고 가면서, 일단 리더포스의 주력 단통 막군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마 200점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파에 돌아가죠. 여기에 안쪽에 3번마 뭐 가장 먼저, 또 4번마 매니파크, 8번마 골드스타일스, 10번마 다이아탑,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5번 200점은 충마로 인정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좀 더 있는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뭐 편성이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컨디션은 데뷔 이후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그런 점은 또 문세영 기수 기승, 또 상대 마들의 전력,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200점은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대끼리 준대끼리를 형성할 수 있는 3번마 가장 먼저나 10번마 다이아탑은 못 믿는 마필들이죠. 다이아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외곽으로 다시 한번 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공략 선행이 쉽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이아탑도 지난 10월 달에 선행을 가서 힘겹게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이즈는 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먼저라는 마필도 뭐 지난번에 3작을 갖다 냈기 때문에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도 뭐 혈통적 기대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좀 관심있게 노리고 가는 마필은 역시 8번마 골드 스타일스가 되겠습니다. 이 골드 스타일스 같은 경우도 외곽이 훨씬 나은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이 마필도 그 모래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뭐 외곽으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곽을 또 돌아 나오는 거리적 손실을 더 많이 받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외곽 게이트고, 뭐 편성도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철경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이철경 기수가 뭐 이렇게 기승술이 뛰어난 그런 기수가 아니죠. 따라서 안쪽에 자리 잡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외곽을 뱅뱅뱅뱅 돌았을 때 좀 더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말을 탔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철경 기수의 기승도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감량 이점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는 5번마 200점과 8번마 골드 스타일스, 5번, 8번 막건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마 센타포바, 또 10번마 스피델라, 2번마 필라니케, 요 세 마필이 같을 뛰면서 팔리고 있고, 뭐 3번마 아메리카 드림도 만만치 않게 팔려 나갈 텐데요. 저는 뭐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 센터포바라는 마필은 저는 이 마필이 센 마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뭐 항상 지난번에도 그렇게 세게 말씀을 안 드렸던 그런 마필이고 인기 1위였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또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지난 10월 달에 우승도 1번 게이트에서 너무 쉽게 나왔었던 그런 선행이기 때문에 뭐 오마신을 이겼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승부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는데 인정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기본 능력도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또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 있는 조건이라면 센터포바는 좀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번 필라델피아를 필두로 해서 뭐 4번, 5번, 6번, 7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팅의 축은 3번마 아메리카 드림으로 가져가야죠. 이 아메리카 드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동안 컨디션 난조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페로비치 기수가 계승했어요. 목요일날 마무리 절교까지 페로비치 기수가 하고 나왔고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뚝심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 드림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3번마 아메리카 드림을 배팅의 축으로 2번마 필라니케나 뭐 10번마 스피델라 나쁘지 않죠. 이런 마필들을 엮어가는 배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세 마필이 강세를 띄우면서 팔리고 있죠. 2번마 짜릿, 5번마 투데이 위너 6번만 오케이 굿 여기에 뭐 3번만 나이스 드리머까지 이 오케이 굿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 기대치는 나름 가지고는 있어요. 나름 가지고는 있는데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좀 센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싶고 또 약간 힘도 늦게 차는 단점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팔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만 짜리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 우리가 이제 노리고 가서 뭐 주력 한 방 제대로 맞춰 먹었던 그런 마필이고 그때 당시에 배당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6.9배가 나올 배당이 아니었는데 6.9배까지 나왔던 점 지난번에는 대선 경주였었죠. 문화일보에 나가서 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라면 역시 뭐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한 이번마 짜리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5번 투데이 위너라는 마필도 일단 3m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뭐 1400, 1300을 뛰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뭐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고 거기에 뭐 조교까지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뭐 투데이 위너도 앞선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죠. 어쨌든 2번, 5번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케이 굿이나 나이스 드리머가 앞에서 전개를 하는 짜릿이나 투데이 위너를 잡아내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2번마 짜릿과 5번마 투데이 위너 뭐 대끼리긴 합니다만 2번, 5번 막권의 동반 입장이 좀 유력한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륜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나름의 영혼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는데요. 9번마 나름의 영혼은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성장 속도가 느리고 또 좀 그 컨디션 안좋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편성이 워낙 약해요. 그리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조교까지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뭐 외곽입니다만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9번마 나름의 영혼은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후차권에서는 뭐 7번 선호공이 대기로 팔릴 텐데 액면으로 보면 선호공이 좀 나아요. 그렇지만 대끼리 승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선호공이라는 마필은 정말 최근에 뭐 다 정말 할 거 못할 거 다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더 이상은 없는 그런 마필이고 계속 인정이 안 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사실 제가 인정을 하고 갔어요. 왜냐? 1700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거리가 좀 짧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었던 그런 에이스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공은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이라면 그 똥편성에서 입상을 지켜내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3착이라는 것은 선호공은 뭐 이번 경주 또 조교는 잘하고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못 믿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언젠가는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더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따라서 그 밖에 마필 뭐 은빛바다나 김호아런치. 김호아런치도 이게 승부 전에 경주리가 1300인데 김호아런치도 거리가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1300이라면 뭐 김호아런치도 대안의 마필이 되기는 좀 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좀 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마필은 전 안쪽에 일본 화이트 큐피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화이트 큐피드 같은 경우는 뭐 힘으로 뛰는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또 1번 게이트라면 화이트 큐피드가 자리만 잡고 중위권에서만 레이스를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13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1번 화이트 큐피드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저배당 공략보다는 화이트 큐피드를 가지고 배당을 노려볼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팔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예상 백승으로 중심으로 배당에 들어가죠. 여기에 2번마 콜린킹이 뭐 강력한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 이제 3번마 조계산, 5번마 파티파워, 외곽에 9번마 최고의 찬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4번마 예상백승은 뭐 인정이 되죠. 지난번에 승부전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도 뭐 편안하게 단독 산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예상 백승 인정이 되고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이 콜린킹 정말 못 믿습니다. 이 콜린킹이란 마필은 뭐 계속 이제 3차기예요. 물론 이제 지난 10월 달에 과천시장배에서 2세마 특별경주였었죠. 막판에 날라오면서 3차를 갖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불안하다고. 왜냐하면 지난 10월 22일 경주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3차를 왔었던 마필인데 제가 볼 때 근성이 좀 부족해요. 지난번에 인기 1위 마필이다 보니까 좀 앞에 일찍 좀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뭐 막판에 걸으면 완전히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과 좀 다르게 힘을 좀 안배하면서 탈 가능성이 높고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역시 많이 팔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에 비해서 많이 팔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편성은 굉장히 잘 만났습니다.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 역시 대끼리 승부를 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대안의 마필은 7번마 원 어게인가 9번마 최고의 찬사에게도 뭐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봐요. 이 7번 원어게인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지난번 승문전에서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더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조교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9번 최고의 찬사라는 마필도 승문전에는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만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고 또 감량 이점 또 상대 승문전 치고는 편성이 뭐 예상 백승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찬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따라서 4번 2번의 무리한 저배당 공략보다는 7번마 원어게인 또 9번 최고의 찬사 이런 마필들에게도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7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기는 5번 수백향 중심으로 3번마 완전 무결이 뭐 대끼를 할 테고요. 여기에 6번마 데블맨, 5번, 3번, 6번 요 세 마필이 좀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 뭐 8번마 디기스 마일드 좀 팔릴 텐데 일단 인기 마필인 수백향과 완전 무결은 뭐 부담 용량이 1.5kg, 3kg가 늘어났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완전 무결의 3kg의 증량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완전 무결의 마필이 사실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이렇게 널널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담 54kg의 1700에서는 완전 무결도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5번 수백향이 좀 낫죠. 힘도 있는 마필이고 거리도 길게 나오고 따라서 뭐 페로비치 기승유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일단 뭐 수백향이
가능은 낮다는 점에서 일단 수백향을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컨디션의 변화가 정말 뚜렷한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최근에 컨디션 때문에 성적은 뭐 바닥권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고 편성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성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찬스를 맞았기 때문에 좀 놓치기 아까운 마필입니다. 그 마필 뭐 수백향에 붙여서 주력 막고는 역시 단통으로 승부 들어가는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3군 19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재밌는 레이스죠. 5번마 자이언트 킬러 그리고 1번마 스토리텔링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여기 4번마 황금가소, 3번마 휴지로드, 7번마 리드어게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출전두수 7두 단철이에요. 그렇지만 변수가 좀 많습니다. 5번마 자이언트 킬러는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에 스토리텔링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1900이에요 이번 경주가. 장거리라면 자이언트 킬러가 충분히 장거리 혈통답게 지난번 스토리텔링에게 뺏겼던 성적을 충분히 대갚아 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킬러 인정이 되고, 반면에 스토리텔링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현장에서도 스토리텔링을 놓고 가서 30배가 넘는 고배당을 적중해내는 기쁨이 있었던 마필인데, 제가 지난번에 1400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근데 이번 경기는 1400이 아니라 1900입니다. 물론 1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할 수도 있는 조건이긴 해요. 또 뭐 선입권에서 체류의 전개도 가능한데 1900은 메리트가 정말 떨어지는 마필이죠. 따라서 스토리텔링 못 믿습니다. 이거 편성이 워낙 약하긴 합니다만 1900이기 때문에 못 믿는 마필이고, 휴즈로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마필도 선행을 갈 수 있죠. 지난번에 선행이 또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1900이라는 경주거리는 휴즈로드가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4번 황금가속이나 7번 리드어게인에게도 기회가 올 텐데, 특히 황금가속이나 리드어게인은 뭐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900이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액면은 뭐 1번, 6번보다 떨어집니다만, 특히 항공가속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경기도 앞두고는 뭐 조교 강도까지 끌어올리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액면적으로는 떨어집니다만 19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항공가속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뭐 충만은 나와 있습니다만 후자권은 굉장히 까다로운 레이스고, 스토리텔링이나 휴지로드는 못 믿기 때문에 항공가속이나 리드어게인 쪽에 반드시 믿음을 갖고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만 난초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판에 돌아갈 텐데요. 안쪽에 3번마 머스탱 스트롱 데키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4번마 진격왕도 뭐 만만하게 팔리겠죠. 5번마 인디러너, 또 9번 장산천하 이런 마음에 팔리는데 11번 난초의 고향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외곽인데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머스탱 스트롱이나 진격왕, 인디러너 이런 마필들이 뭐 그렇게 뒷심이 뛰어난 조건이 아니고, 그렇다 보면 페이스를 뭐 누가 선행을 가든 빨리 가져가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뭐 경합의 여지도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난초의 고향이 스무스하게 외곽에서 선행권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머스탱 스트롱은 못 믿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 10월 달에 1400에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포화주로였었고 너무나 편안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편하게 가기는 쉽지 않고 갈 수는 있겠죠. 뭐 밀어붙인다면. 그렇지만 머스탱 스트롱도 1400에서 입상을 해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혈통적으로 거리는 짧은 마필입니다.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300, 1400은 뭐 기복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따라서 대화 마필 한도 있어요. 그 마필은 9번마 장산천하입니다. 이 장산천하가 지난번에
너무 외곽을 도는 거리적 손실을 너무 심하게 봤습니다. 뭐 말을 타는 건지 주행 검사를 받는 건지 싶을 정도로 김동수 기수답지 않게 뭐 인기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 해내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이번 경기 역시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장산천하가 충분히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너무나 거리적 손실을 많이 봤던 어떻게 보면 걸음을 좀 아껴놓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산천하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주인 12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승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기는 정말 난타전입니다. 뭐 인기 마필들 뭐 5두 정도, 6두 정도, 뭐 스모컨조, 파워앤스피드, 마이더스 로드, 큐피드 총알, 뭐 이런 마필들, 또 12막 코디악 러브 정말 중구난방으로 배당에 돌아갈 테죠. 문제는 이번 경주가 페이스도 굉장히 빨라요. 2등급에 1200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 뛰는 마필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복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오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물론 큐피드 총알이 좀 나요.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큐피드 총알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2번 게이트였었는데 그때 이제 후진입을 신청해서 2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뭐 그런 덕을 좀 많이 봤었던 상황인데 입장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생각만큼 그렇게 여력이 많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큐피드 총알이 좀 나 보이긴 합니다만 큐피드 총알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또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승무전을 가는 마필들도 뭐 파워앤스피드나 마이더스 로드, 코디악 러브 승무전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기 대회는 정말 많이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뭐 훈련도 신경 써서 정말 잘하고 나왔고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한 그런 맛비리이기 때문에 액면은 뭐 인기마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배당을 충분히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 한두를 노리고 저는 뭐 복대봉 바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외로 이게 9구도 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는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예,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일요경마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